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FX나 외환이나 선물에서 개념을 잡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 개념이라는 게 굳이 개념이라 그러면 이상하지만 어떤 논리가 본인이 정연하게 적확하게 씌워서 그 논리의 기준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서 거래를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시간에, 즉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간대에 내 자신이 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대가 되면 참 좋죠. 앞선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것은 시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처한 환경이 전업이냐 부업이냐 아니면 어떤 시간을 고정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차트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따라서 타임 프레임을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좀 더 크게 먼슬이나 위클리나 데일리를 봐야 될 그런 분들도 있고, 때로는 5분 차트라든지 심지어 1분 차트 그런 걸 보고 거래를 극초단타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도 장기간의 시간 차트를 봄으로 해서 전체의 큰 흐름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방향으로 거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적확하게 정립하기 위해서 먼슬리 데이터를 참고를 한다든가, 또 위클리 데이터를 참고를 한다든가, 또 데일리 차트를 참고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늘 오늘은 올랐다 내렸다, 또 한 이틀 오르다가 한 2, 3일 내려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 하나하나 헤아리거나 아니면 가지를 헤아린다든지 그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이 부족할수록 숲 밖을 벗어나서 전체를 조망을 하면서 포커스를 맞춰 나가서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타임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은 왜 먼슬리부터 개념을 잡아서 나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전체 축을 당겨 보시면, 그러니까 축소를 해보는 거죠. 축소를 해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 선으로 그어진 것은 그 달에 최고의 높은 가격대에 맞춰서 선을 그어둔 거예요. 자, 지금 2000년대부터 2001년, 2002년, 주르륵 2006년, 2007년, 제가 한 이쯤 정도 시작했겠네, 그죠? 2007년 말, 2008년 말 정도 되죠? 2008년 말 다 시작했을 때 이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 여기쯤 됐겠죠, 이렇게. 이렇게 됐을 때, 이 앞에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죠. 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전 고점은 이거겠죠. 그죠? 또 전전 고점은 이거겠죠. 이 부분, 1992년, 3년도 거. 그래서 차트를 처음 볼 줄 몰랐을 때는 어떤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먼슬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패턴을 만드는데 늘상, 자, 이 기준, 그죠? 다음에 이 비교, 벌써 이 기준 비교하면 몇 년이 걸렸어요? 2000,
그 9년 그죠? 2009년 뭐 1월 달부터 또 2010년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그죠? 거의 1년 동안 올라갔다가 6개월 동안 올라갔다가 1년 동안 내려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패턴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만 쳐다보면 안 보인다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는구나. 기준과 비교 또 하락하면 기준과 비교 그죠? 그리고 또 이 기준을 봤을 때 이 비교 부분이 얼마나 올라가지 않고 다시 또 하락이 되는 그러면서 시간 흘러가죠. 그러면서 한번 이걸 또 두 번 잡을 수도 있었고 또 이 끝이 더 올라갔으니까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엇비슷하면서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2015년 16년 17년이 되었을 때 그죠? 되었을 때 2002년 1년 2년도의 저점이 2017년도의 저점하고 맞물렸어요. 맞물리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또 땡겨 볼까요? 땡겨 보면 어떻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돌파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돌파가 되었네. 자, 이 돌파되는 것은 하락으로 좀 더 많이 쏠리겠네, 힘이. 그렇게 보는 거죠, 추세 흐름이. 그렇다고 해서 100%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더 곤란하죠. 곤란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기준과 비교를 했을 때의 높낮이로 볼 때는, 보조 지표들이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느냐, 안 만들어주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하게 되죠. 자, 이 기준과 이 비교가 됐을 때는 높이가 엇비슷 안 했죠. 그래도 이 폭이, 핍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핍수가. 여기 보시면, 요 하얗게 보이는 그리드 하나가 적어도 뭐, 한 200핍 정도, 100핍 넘어가거든요. 100핍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하나가 100핍이니까. 자, 요 저점에서 요 저점이라도 거리가 거의 한 50핍 차이 나고, 이 저점에서 이 저점까지는 한 200핍 정도 차이 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이 보조 지표들의 높낮이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이버전스가 이루어졌네,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럼 한 달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방향성이 없다, 내지는 하락을 베팅한다, 상승을 베팅한다, 왜 그럼 여기서 머뭇거렸을까, 그죠? 왜 여기는 그러면 머뭇거리지 않고 100개월 연속으로 내려갔을까? 왜? 라고 따지기 전에, 이렇게 저점부터, 그렇죠. 2002년 이 저점부터, 그죠. 이 저점부터 한 번 타치를 하고, 두 번 타치를 하고, 세 번 타치를 하고, 네 번째는 이 지점이 타치를 할 지점이었네. 그죠. 이 지점이 네 번째는 타치를 할 지점이었네. 그래서 이렇게, 바운딩을 많이 했죠. 음봉으로 끝이 나게 했지만, 그러면서, 이 큰 떨림이 2020년대 중반에 일어났죠. 9월달에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지금 여기 보시듯이 이렇게, 도지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와 유사하지는 않지만 조금 아래가 짧지만, 그죠? 이것도 일종의 도지로서 이 가격대에서 많은 지지들이, 이 지지들이 여기서는, 지지가 무너졌다는 얘기죠. 무너져서 이렇게, 결국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는 하락을 하는, 이렇게, 크게 축소를 해서 봐야만 패턴이 보인다는 거죠. 패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도 확연하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먼슬리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패턴도 있는 반면에, 자, 이 데일리 차트를 보시면, 자,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은, 이렇게 또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여기서부터 하락,
조정을 매일 이렇게 며칠 걸리다가 조정을 하다가 그만큼 또 이제 패턴적으로 하락이 되는 거죠. 이만큼 그죠? 하락을 했는데 그러면 좀 그 큰 손들은 어떻게 볼까요? 이 하락 조정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못 올라간다 그죠? 이것도 마지막이죠. 하나, 둘, 세 번, 네 번째 하락한다. 근데 이 높낮이가 네 번째 하나, 둘, 세, 네 번째 상승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도 세밀히 따져서 보시면 어떤 가격대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가격대들이, 쇼리, 이런 가격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가격대들이 만들어지고, 첫 번째 만들어졌을 때, 또 다음에, 첫 번째 여기겠죠. 가격대가 만들어지고 나는데, 두 번째 가격대가 만들어졌을 때, 이런 주식 자체를 못 걷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또 세 번째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서부터 이제 이런 패턴이 사실은 그 만들어지는 과정일 때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며칠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또 5분 차트를 보면 또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요. 패턴 자주 만들어지죠. 이런 하락 조정 구간, 다음에 하락하는 만큼 하락하는, 그죠? 어떤 패는 하락 깃발형, 그죠? 이런 방법으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100%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와 유사하니까, 그렇게 패턴화 시켜서 사람들이 거래에 활용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얘기는, 패턴이 나타나는 데이 그림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위클리에서는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도 생긴다. 물론 위클리에서도 패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게 봤을 때는 패턴이에요. 굉장히 큰 패턴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2014년 그죠? 2014년부터 계속 하락하고 난 다음에, 그죠? 한 2년간 동안 뒷자리 걸음을 맸죠. 그러면서 이게 올라갔을 때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 2014년 그 고점과 2016년 저점하고 피보나치 비율을 끄면 거의 한 50%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의 가격대가 1.255 이게 100% 255가 그래서 멈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지점에서 되돌림해서 더 내려가지면, 그죠? 더 내려가지면 또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느냐 자주 꺼봐야죠. 그래서 이 상태가 또 2021년도에서는 이렇게 출시대를 끊는다는데 돌파를 했어요. 이게 보시면 돌파를 한 거예요. 돌파를 한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가지는, 이렇게 올라가지는 모습들이 큰 그림을 통해서 봤을 때, 출시의 선을 나는 뭘로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이등평균선을 활용한다. 그러면 이 기준을 10을 썼죠. 이등평균선 10을 썼죠. 저 방금 제가 눌린 빨간 거 10을 썼죠. 이 10을 돌파를 하면 상승으로 보고, 이걸 하락 돌파하면 하락으로 본다. 이렇게 크게 숲을 정하는 거죠. 숲을 크게 정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때요? 위클리에는 이 10의 기준이 뭘까요? 그죠? 10의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그에 맞는 40 정도가 맞겠죠. 그죠? 이렇게 40을 아래로 통과하면 매도로 본다. 하락으로 본다. 그죠? 물론 여기 이렇게 다해서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락으로 본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 그 하락을 본다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데일리로 보시면 위클리 먼슬리에서 10이, 그죠? 위클리에서는 40으로 확장이 되고, 그죠? 또 이런 데일리로 보면 거의 100과 유사하죠. 100.
이건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근데 위클리에 40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다든지 탑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항,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하는 가격대, 그죠? 이 지지하는 가격대와 또 이런 이동평균선과 물려줄 때, 그죠? 물려줄 때 과연 하락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죠? 그런 부분들이 위클로를 봤을 때는, 하락세가 그냥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데일리 같으면 어때요? 자, 요 위클리, 요게 패턴이, 데일리의 패턴, 요 패턴이에요. 요게 뭐냐면, 하나, 둘, 셋. 맞습니까? 하나, 둘, 셋. 요 말이죠, 요 말. 예.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락. 맞습니까? 예. 위클리 봤을 때는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락. 이렇게 보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데일리를 봤을 때는 이런 패턴으로 만들어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예. 하락, 조정, 만큼 하락. 더 됐죠? 예, 요런 패턴으로 본다는 것. 그러면, 그죠? 이렇게 위클리에서 오르락내리락 그러면서 할 때 위치가 무엇이냐? 먼슬로 봤을 때는 요 지점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먼슬로 봤을 때는 요 지점이었다. 이겁니다. 요 지점. 왜냐하면 저 2002년도부터 하락대 추세들 끄고 난 다음에 돌파를 할 때 이런 형태로 돌파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예,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을 상향하지 못하고 하락한다. 그런 때는 이 보조지표 수치를 많이 높여놓으면 과매수권에 다 올라가지 않죠. 예, 물론 CCI도 그렇고 RSI도 그렇고 그죠. 예, 그런 것을 탐조를 해서 보조지표도 어떤 것을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많은 훈련과 확률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료를 모아서 확률을 만들어서 그에 준하는 것으로 자기 그 보조지표를 만들어 가야 되죠.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위클리를 쳐다보면서, 그죠? 위클리를 쳐다보면서 패턴이 안 보인다, 그죠? 그다음 먼슬리로 봤을 때는 전체가 하락이다, 그죠? 2002년부터 시작된 초세대가 뚫렸다. 그럼 어때요? 진짜 될 것 같으면 하락했다가 이렇게 여기만큼 상승을 하다, 그죠? 다시 더 하락하겠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 1.2200에서부터 여기까지 0.000까지 피보나치 비율을 그어 놓고 이 가격대가 N자로 하락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 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위클리에서 봤을 때는 패턴이 안 나타나는 것들이 데일리에서는 나타난다, 그죠? 이런 패턴 연구도 하셔야 되는 거고, 또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타임프레임을 나는 무엇으로 가져갈 것이냐, 알바 형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업을 할 것이냐, 그죠? 그럼에 따라서 충분하게 그 타임프레임을 자기 것화 시킨 상태에서 결정을 한 상태에서 전체를 큰 흐름을 읽고 나서 패턴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패턴이 지나고 난 것 같으면 상승하고 올라올 때, 그죠? 하락 조정 구간이다. 그럼 하락했다, 그죠? 그러면 양봉이 끝난다든지 이렇게 보조지표들이 과매수권에 올라갔다가 하락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단순하게 그냥 하락하는 것과 그 과매수권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매도를 칠 게 아니고, 그죠? 매도 쳐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나 좀 더 이런 패턴이 보여서 기준과 비교보다 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다이버전을 만들어 주는 시점, 요런과 여기 시점은 참
아름답죠. 이렇게 패턴과 패턴이 만들어지는 시점일 때 보조지표들도 이렇게 과매도를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추세대를 꺼놓고 기다리시다 보면, 그죠? 이 가격대가 무너지는 시점이, 이게 무너진 이 시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매도를 접근한다는 것 좀 길게 보시고 호흡을 가다듬으셔 가지고, 지금 올라가네 지금 내려가네 이래 할 게 아니고, 이 어떤 그 과매수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올라갔을 때를 기준으로 삼고, 그죠? 또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비교를 삼는 봉이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출시될 끌 수 있는지 안 끌 수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숲에 들어가셔서 가지나 나무 주스를 헤아리는 그런 행태의 어눌함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고착화 몇 년 하시다 보고 그런데 고착화되어 그저 가요. 그래서 숲을 벗어나야, 숲 속에 들어가 있지 말고 숲을 벗어나야 전체가 보인다는 것. 전체의 맥락부터 잡으면서 그 전체를 기준을 해서 움직여져 나아가야 훨씬 데미지는 작겠고 이익은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 충분히 유념하고 숙지하셔서 개인의 치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